정보톡톡 오늘은 연합뉴스, 중앙일보, CBS 시사자키, 그리고 미세먼지 극복하기라고 하는 책 등을 출처로 미세먼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집안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에서 미세먼지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조금 길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수준은 최악의 그룹에 속하고 미국 항공우주국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 세계에서 대기 질이 가장 나쁜 순으로 5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죠. 어찌 보면 참 우울한 얘기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미세먼지 극복하기라고 하는 책의 공동저자인 두 명의 전문 기상학자 김동식, 반기성 씨의 말처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어떻게든지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야만 하는 절박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나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나름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몇 차례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서울시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었죠.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참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심각한데 우리만 그런 노력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들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분명히 인지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부터 스스로 해법을 찾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감축 요구를 병행해야 할 터이고요. 오늘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서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집안 공기의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집안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미세먼지에 오염된 바깥 공기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세먼지들도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중에 80에서 90% 정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데요. 특히 매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실내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환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내라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척 많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심한 요즘 실내 공기 질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내 미세먼지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실내 공기의 오염원 중에 37%가 주방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창문을 닫고 조리할 경우에는 평상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TV, 컴퓨터, 진공청소기, 히터 등 다양한 전기,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미세먼지와 화학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죠. 이런 실내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실내 공기질이 실외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호흡기 면역 체계가 약한 영유아, 임신부, 노약자 등이 환기하지 않은 실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낮은 수치의 실내 공기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국내 10가구 중에 7가구가 환기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고 실내에 오염된 공기는 내보내는 자연 환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적절한 환기를 시행하지 않으면 실외에 비해 실내 공기 오염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만큼 실내 공기의 환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별도로 환기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도 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나쁜 바깥 공기를 피하려고 외출마저 하지 않는데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올까봐 환기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종일 환기하지 않으면 집안 공기가 탁해져서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더라도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내는 밀폐된 공간이어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고, 여기에 전자,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학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또 건축 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에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라 춥다고 온종일 문을 닫고 지내면 안 되는 이유죠.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강동화 교수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보다 외부 공기오염이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스를 이용한 조리, 이불 털기 등 실내 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순간적으로 실내 공기를 급격히 악화시킨다면서 우리나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기는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바깥 공기가 많이 나쁠 때는 환기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환기 후에 물걸레를 이용한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는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집안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나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짧은 시간만이라도 환기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깥 공기가 현저히 나쁘고 집안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환기를 해서 나쁜 공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바깥 공기가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환기 후에 물걸레 청소를 하는 겁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잘 닦아내야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당연한 말이지만 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집안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기와 관계없이 최소 하루 한 번 이상의 물걸레질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환기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날씨가 맑다면 걱정 없이 자주 할 수 있겠죠. 하루 두세 차례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집이라면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걱정되기 마련인데요. 대체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피해서 환기하는 것이 낫다는군요. 자, 그런데 바깥 공기가 좋아지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 대기질이 나쁨 상태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이래저래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래서 자연 환기와 함께 활용해야 하는 문명의 이기가 있죠. 공기청정기와 레인지 후드입니다. 레인지 후드는 조리할 때 반드시 켜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생선이나 육류를 굽거나 할 때는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는 만큼 반드시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레인지 후드의 성능입니다. 흡입력이 약한 제품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제품도 청소 상태가 나빠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레인지 후드 청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름때 등이 많이 붙은 채로 레인지 후드를 작동시키면 환기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거든요. 후드의 거름망에 기름때가 엉겨 붙어 있는 채로 공기를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후드에 붙어있던 유해물질이 날아오르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후드 필터 분리하는 거 무척 간단합니다. 자주 깨끗이 닦아가며 사용하세요. 그리고 비용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옛날에 우리 전통 가옥을 보면 부엌이 분리돼 있었는데요. 요즘은 집안 한가운데 주방이 위치해 있고 분리시키는 벽도 없죠. 옛날식 주택이 오히려 건강에 적절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관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요즘 주택의 구조가 일반화됐다면 그만큼 레인지 후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또한 구입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돼가나 봅니다. 집의 규모와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수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적절한 수량만큼 비치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고 해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는 경제적일 겁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나 레인지 후드 또는 천장형 환기 장치 등을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은 걸러낼 수 없으니까요. 살충제, 방향제, 헤어스프레이, 각종 세제 등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환기를 해야만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집이라면 새집증후군이라고 집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들도 많잖아요. 따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기이고 거기에 환풍기, 레인지 후드, 공기청정기 등으로 보완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이자면 카페트, 이불, 베개, 방석 등도 자주 빨고 털어주고 집먼지 진드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은 물걸레질입니다. 환기와 더불어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물걸레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물걸레질을 자주 하기 바랍니다.